2019년부터 용산구에서 PC방을 운영해온 이방술 씨.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숨통이 트이나 했더니 이제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습니다. 금리가 3.5%였던 것이 지금 현재 2배가 오른 7%대로 인건비와 전기세가 같이 올라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에 불황이 겹치면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액은 1,04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가운데 못 갚는 대출은 역대 최대인 7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연체율도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연체율이 석 달 사이 0.37%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70% 이상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여서 제때 상환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상황 악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후 경기 회복에 제약 조건으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은 금융기관들이 대출 상환 유예를 계속 연장해주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돼 본격적인 회수에 나서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먹자골목.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에 소비까지 얼어붙으며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공급 물가라든가 원가가 제일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은 되게 힘들어요. 뽑아봐야 힘들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장사가 다 인건비 싸움이니까 결국.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33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연체율 상승 속도도 가팔라졌습니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8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신용등급이 나빠도 대출이 가능한 비은행권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이들 2금융권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은행권은 0.37%인 반면 비은행권은 2.52%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은행에서 0.11%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92%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거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이 9월 말부터 종료되기 시작하면 저축은행부터 시작해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의 경기 침체가 곧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연될 경우에 상황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들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금융 지원을 더 늘리는 등 정부와 금융기관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삼계탕 가게를 운영해온 김상중 씨는 요즘이 가장 힘듭니다. 직원은 반으로 줄었지만 새로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는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등 공공요금 부담도 계속 늘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12시, 1시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9시 이후에 영업을 해도 득이 없고 손해만 있으니까 전기료, 수도 이런 것들이 가중되면서 도저히. 올해 1분기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영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도 증가 추세입니다. 자영업자 1,000여 명은 최저임금 차등제 시행과 인력난 해결을 요구하고자 국회에 모였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진입 능력 경영 지표가 다름에도 단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에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외식사업자에 이어 내일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폐업한 가게가 내놓은 중고 가구를 매매하는 황학동 주방거리입니다. 가구를 실은 트럭들은 계속 오가지만 손님들 발걸음은 뜸합니다. 창업이 없어. 폐업은 많고 오늘도 우리 폐업하는데 두 군데 누구 사러 나갔죠. 최근 폐업 물품은 쏟아져 들어오지만 사는 사람이 적으니 가게에는 재고가 쌓입니다. 이제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양이 적으니까
계속 재고는 쌓이고 매출 자체도 한 반 정도는 그래도 뭐 줄은 것 같아요. 창고도 가면은 한 350평 되는데 무거운 꽉 찼어요. 들어갈 데도 없어요. 심지어 일부 점포는 창고에 재고가 가득 차서 이렇게 가게 뒤편 골목까지 가구를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고비용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 줄폐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까지 노란우산공제에서 폐업으로 지급한 공제금 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지급액이 전년보다 60%나 늘었습니다. 고물가가 되면서 그리고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한 10분 중에 한 7, 8분은 지금 폐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이자 금리가 높아진 거에 대한 폐업에 좀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금융위험 때문에 못 버티는 사장님들이 폐업의 의사결정을 좀 서두르는 게.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눈물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은 당분간 계속 늘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자영업자 대출액이 2분기 연속 1,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019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3분기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 수가 3개 이상인 다중채무자로 나타났습니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액은 전체 자영업 대출액의 70%를 넘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더욱 커졌습니다.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1인당 평균 연이자는 60만 원 불어나고 기준금리 인상폭인 3%포인트만큼 오르면 724만 원 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다중채무자는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늘었을 때 이자만 1,00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당장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상황.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근본 기준금리 동결을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대출 이자까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